이상하게 질투심이 많은 그녀에게 난 이별 통보를 했다. 그녀는 상냥한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 부정적이고 외로움을 많이 탔다. 또한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그녀의 이상함을 깨달았다. 내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누군지 무슨 이야기인지 집요하게 따졌고 휴일에는 반드시 같이 있어야 하며 부득이한 일 등의 이유로 함께 있을 수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연락해야 한다. 그리고 내 행동을 전부 관리하고 싶어 했다. 또 자신 위의 여자와 내가 대화하는 것을 일절 원하지 않아서 이웃과도 인사하지 못하게 한다. 식당에서도 여자 종업원이면 그녀가 주문을 대신 받아줄 정도였다. 사이가 좋았던 누나와도 갑자기 연락하지 않게 된 것도 그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녀의 집에 상담해 보았지만 그녀는 전 남자에게 차인 뒤부터 점점 이상해졌다고 한다. 그래도 그쪽과 사귀게 돼서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상한 점도 있지만 불쌍하니 봐주세요. 어머니는 딸이 더 이상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헤어지지 말라는 것인지 경찰인 친구에게도 상담해봤지만 경찰은 연애 사건에서 죽은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는 한 상관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난 더 이상은 무리였다. 말도 하기 싫었고 더 이상 같이 있으면 내가 미칠 것 같았다. 난 그녀의 맨션에 가서 가능한 부드럽게 돌려서 이별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바로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덤벼들었다. 안간힘을 쓰며 설득을 시도해도 집요하게 내 눈을 핥히려고 했다. 나는 겁에 질려 밀어버렸고 그녀는 넘어지자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 순간 지금까지 느껴본 적도 없는 오한을 느끼고 그녀가 부엌에 있는 동안 신발도 신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기다리고 있는데 문을 부수듯이 그녀가 나왔고 맨발에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나는 미친듯이 계단으로 뛰어갔다. 아파트 계단을 굴러내리듯 뛰어다녔지만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떼어놓지 못했다. 1층 전면 주차장에 도착하기 전 그녀가 바로 뒤에 있는 듯 가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갑자기 멈춘 뒤 그녀의 다리를 걸었다. 그녀는 나에게 넘어지는 형태로 아스팔트에 얼굴을 박았고 칼이 떨어지자 나는 멀리 차버렸다. 그리고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나는 빠르게 차로 달려가면서 열쇠를 꺼냈다. 차에 타는 동시에 바로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려는 순간 운전석이 벌컥 열렸다. 난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비명이 나왔다. 그녀를 볼 수 없었다. 마치 쓰레기 소각로에서 뜨거운 열기를 외면한 적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엑셀을 밟으며 차를 몰았다. 그녀는 문을 잡고 나란히 달리면서 내 이름을 절규하다가 속도가 빨라져 손을 놓았다. 손톱이 벗겨진 듯 운전석 쪽 문 안쪽에는 핏자국이 남았다. 밤거리를 마구 달리면서 나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날로 짐을 싸서 도망쳤고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그 후 그녀나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전혀 소식이 없어서 죽었나 싶었고 겁을 살짝 먹었는데 친구가 말해주기를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낙관적으로 된 나는 다시 내 아파트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라도 만들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작은 소포가 있었다.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만 뜯어보니 편지 같은 봉투와 그날 맨션에 두고 온 신발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로 있었다. 그걸 보자마자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입안이 건조해지고 불쾌한 맛이 느껴졌다. 난 거친 호흡을 달래고 봉투를 뜯어봤다. 그건 편지가 아니라 딱딱한 꽃잎 같은 것이 손바닥에 흩어졌다. 난 그것이 10개의 손톱인 것을 알고 비명을 지르며 내던졌다. 황급히 친구에게 전화하려 했으나 집 전화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자세히 보니 전화선이 잘려 있었다. 난 이상한 신음을 내며 충전 중인 휴대폰을 잡는 것과 동시에 전화가 왔다. 그녀였다. 난 휴대폰을 던지고 주저앉았다.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은 내 뒤에서 현관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났다.